오늘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잠시 멈칫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분명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작인데 어느 순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무릎은 뻐근하고 허리는 먼저 긴장합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하루가 다 끝난 것처럼 지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원래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비틀거리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던 분들이 단지 식사 습관과 간단한 운동만 바꾸고도 몸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일어나고, 걷고,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도 안전하게 다녀오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줄어듭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쪽 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짚어야 일어난다. 자꾸 발끝이 걸린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진다.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진다. 외출이 귀찮아진다. 이런 변화는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걷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근력이 줄어든 몸에는 걷기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줄어든 근육을 다시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도 중요합니다. 밥은 드시는데 반찬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에 국, 밥으로 끝내거나 입맛이 없다며 한 끼를 대충 넘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소화 안 된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걱정된다. 우유는 배 아프다. 귀찮아서 안 먹는다. 이유는 많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몸은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근육은 벽돌집과 같습니다. 운동은 공사인부이고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돌만 쌓아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던 분들이 식단을 바꾸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고 적정량의 식사를 하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2주가 지나자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눈에 보이는 덩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변화는 눈바디가 아니라 기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손아귀 힘이 좋아지고 걸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고 균형감이 나아집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여도 몸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했는데 배가 그대로다. 허벅지가 그대로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안에서 먼저 바뀝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좋아지고 움직임 효율이 좋아지고 체력이 회복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보충제부터 찾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음식부터 보시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살코기, 콩, 우유, 요거트. 이런 음식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한 끼에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살코기 반찬처럼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단백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재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아침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비싼 헬스장, 무거운 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서서 종아리 들기, 수건 잡고 팔 벌리기, 생수병 들고 팔 운동하기, 침대 옆에서 다리 뒤로 뻗기. 이런 기본 동작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한 강도로 시작합니다. 둘째, 정확한 자세로 합니다. 셋째, 꾸준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합니다. 오늘 결심했으니 1시간 해야지. 내일은 몸살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 하게 됩니다. 그보다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을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육이 쓰이는 느낌과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허벅지가 뻐근한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무릎 안쪽이 찌르듯 아프거나 허리가 날카롭게 아프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동작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발끝 당기기, 무릎 펴기, 허벅지 힘주기, 앉아서 팔 운동하기. 서서 하는 운동만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좋은 물질들도 나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여러 신호물질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 지방 감소, 기분 개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밝아집니다. 괜히 산뜻한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 무기력감, 외로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활 리듬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고 식욕이 살아나고 씻고 옷 입고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몸의 회복은 삶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짐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 입원, 장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 역시
하체 근력과 균형감 회복입니다. 다리가 버텨줘야 넘어질 때 중심을 잡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최근 1년 사이 체력이 줄었습니까? 계단이 힘들어졌습니까? 의자에서 일어나기 느려졌습니까? 자꾸 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70대에도 좋아진 분들이 있고 80대에도 변화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보지 않고 자극에 반응합니다. 물론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분명히 옵니다. 처음 2주는 습관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에서 숨이 덜 차고 장보기가 편해지고 다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아침 식사에 단백질 하나 추가하기. 하루 10분 의자 운동하기. 식사 거르지 않기. 하루 한 번 바깥 걷기. 잠들기 전 다리 스트레칭하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혹시 예전 사진을 보며 그때는 참 건강했지 하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나은 내일은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봐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천천히라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릎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하체 근력 운동만 따로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편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나입니다.